자, 일단 얘는 다 지울까요? 지우고. 자, 제가 말씀드린 곡선은 우리 기본 툴에 있는 아크 툴이라든지 뭐 서클로 만든 곡선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기능으로 만든 곡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 툴에 있는 아크로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곡선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그렸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나눠진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웰드를 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웰드를 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곡선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팝업 메뉴가 나오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BJ 트랜스폼이 있고, 그리고 BJ 컨버터 2가 있습니다. 자, 변환한다, 전환한다.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이 메뉴가 나오는데, 자, 이 메뉴에 나오는 기능들은 툴바에 있는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메뉴가 약간 다릅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그릴 때, 아크로 그렸죠. 아크로 그렸다는 것은 컨트롤 포인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변환을 하더라도 변환 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해볼까요? 하나 선택하고, 캔멀 스프라인. 자, 얘를 클릭을 해도 전혀 변동이 없죠. 즉, 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컨버터로 해보죠. 자, 아까 캔멀이었죠. 캔멀 스프라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곡선은 우리가 처음에 아크로 만들었지만은 지금 변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캔멀 스플라인 이걸로 그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변환 작업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변환 작업 전으로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폴리라인 디바이드 포 애니메이션, 자, 그 기능으로 변환을 해보죠. 자, 역시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컨트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자, BJ 컨버터에 보면은 폴리라인 디바이드 포 애니메이션 메뉴가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옵션 창이 뜨죠. 자,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미니멈 맥시멈이 있는데 그냥 미니멈으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표시 잘 나게. 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해보죠. 오케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린 걸 볼 수가 있겠죠. 보입니까? 하늘색으로 보이죠. 자, 얘도 자, 얘는 뭐 너무 각져 있으니까 굳이 이걸로 확인 안 해도 표시가 되죠. 자, 그래도 익스플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길이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100mm만큼 딱 맞춰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길이는 100mm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렇죠. 96.51. 자, 이런 식으로 균등하지는 않지만은 근사치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곡선을 휘어지는 그 구간에 따라서 사실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지우고 다른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더 변환을 해볼까요? 똑같이 아까 툴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웰드를 하지 않고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똑같이 컨버터를 하는데, 자, 역시 폴리라인 디바이더, 그리고 100mm 맥시멈으로.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얘는 이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에디터 메뉴에서 변환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 컨트롤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트랜스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클래식 베이지어 커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그먼트도 역시 조절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100으로 입력한다. 100S.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종료를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 이번에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죠. 아까는 트랜스폼과 컴퓨터 투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에디트 다음에 클래식 베지어 커브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메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편집을 할 수 있는데 클래식 베지어 커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곡선을 클래식 베지어 커브로 만들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편집할 수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얘를 클릭을 해도 편집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얘가 뭘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은 얘는 클래식 베지어 커브로 만든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클릭을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폴리라인 디바이드 포 애니메이션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팝업 메뉴에 대해서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폴리라인 아크 코너.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툴바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죠. 자, 여기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100mm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렇게 아크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꺾어지면서 아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옵셋을 100mm로 입력을 했죠. 자, 그 말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0mm. 그래서 100mm만큼 들어와서 아크를 그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능은 간단하죠. 자, 화면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에 있는 유니폼 B 스플라인.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루비를 다루면서 여러가지 용어가 나왔죠. 베지어 커브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폴리라인.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지금 또 B 스플라인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나왔죠. 사실 이 용어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루비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커브를 그리고 어떻게 수정을 하고 보정을 하는지 뭐 그런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루비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들이 대충은 뭐 어떤 뜻이다 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저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이쪽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지어 커브나 B스플라인이나 여러 개의 제어점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는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자, 베지어 커브는 이 제어점,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러죠. 자, 이 제어점들이 곡선 위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곡선을 관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점들을 약간만 움직여도 곡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에 비해서 B스플라인은 이 제어점들이 곡선의 바깥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점들을 컨트롤 하더라도 곡선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변화가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용어를 설명드리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알아보죠.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얘는 캔물이라고 되어 있죠. 캔물 스플라인. 그리고 얘는 보면은 아마 큐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큐빅 베지어 커브라고 되어 있죠. 자, 캔물과 큐빅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자, 베지어 커브와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리는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캔물과 그리고 큐빅은 곡선의 중간점을 보관하는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 지점 그리고 엔드 지점을 찍고 중간에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죠. 그럼 곡선이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이 곡선이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 그 추론하는 방식, 그 함수를 정하는 게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큐빅과 캔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뭐 우리가 이 루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걸 일일이 알고 따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우리는 이 툴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런 것만 알면 되겠죠. 자, 유니폼 빌 스플라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다른 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옵션 입력 창이 뜨죠. 잘 보시면은 0부터 100 사이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0을 입력하면은 자동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로 입력을 해보죠. 먼저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따라 그리면 되겠죠. 자, 1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니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미리 제가 가이드를 그려놨죠. 그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번에는 값을 좀 높여서 3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값을 좀 더 높여서 5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로 입력을 해 보죠. 7. 자, 그리고 여기는 1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좀 더 높여서 아예 30 정도.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죠. 여기는 제일 아래쪽은 1, 3, 5, 7, 10, 30.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입력한 값에 따라서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바탕과 똑같이 만들어지죠. 전혀 곡선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 여기는 3이었죠. 약간 완만하게 만들어졌고, 5로 입력을 하니까 훨씬 더 완만하게 만들어졌죠. 자, 7, 그리고 10, 30이었죠. 자,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거의 곡선이 같이 나오죠. 거의 같아 보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30, 10, 7이죠. 자, 30을 잡고 제가 무브 툴로 옮겨서 확인을 해보죠. 자, 30과 10은 모양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7 부분을 가져가 보면은 역시 7까지도 똑같습니다. 7과 30이 똑같다. 자, 아래쪽은 5였죠. 5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아래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각도 그리고 이 모양에 따라서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곡선이 똑같이 나온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5부분과 7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7 대신에 6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비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선택을 하고 에디트 누른 다음에 자, 가운데 스팬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옵션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이라고 7이었죠. 그러면은 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6. 자, 바뀌었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얘를 7로 만들어 보죠. 자, 1, 3, 5, 6, 7입니다. 자, 7을 가져와서 6과 비교를 해보죠. 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6을 가져와서 5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차이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곡선의 각도,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의 각도죠. 각도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모양은 항상 같이 나온다. 90, 100으로 갈수록
더 완만해지는 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그먼트 변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많이 각져 있죠. 자, 여기는 3이지만은 많이 각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세그먼트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자, 에디터 눌러서 한 100개 정도 입력해 볼까요? 100S 그리고 엔터. 자, 같은 모양에서 부드럽기만 훨씬 더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유니폼 B 스플라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캐멀 스플라인,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원래 걸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캐멀 스플라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얘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트 포인트 찍고 계속 그려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완료를 하려면은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세그먼트가 7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색으로 세그먼트가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세어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자, 여기도 1개, 2개, 3개, 4개, 5, 6, 7.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자, 전부 7개로 되어 있죠. 자, 얘는 세그먼트가 컨트롤 포인트 연결된 선 있죠. 그 선 안에 각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라고 하면은, 자, 7개라고 하면은 이 선 한 개에 들어가는 게 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른 기능을 쓸 때처럼 우리가 뭐 100개 이상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개수가 30개까지만 됩니다. 자, 제가 세그먼트를 50개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50이라고 입력하고 S라고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여기는 다시 30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는 라인 한 개에 최고 30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 뭐 편집하고 하는 거는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캐멀 스플라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폴리라인 챔버,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모서리를 45도로 깎아내는 것을 챔버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은 못따기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죠. 자, 몇 미리 들어가서 깎아낼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m니까 자, 우리도 100mm 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스타트 포인트 찍고 계속 그려 나가면 됩니다. 자, 완료를 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0mm니까 뭐 안 재봐도 알겠죠. 딱 100mm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편집하는 방법은 다른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는 우리가 옵션을 입력했죠. 자, 옵션을 변경할 때는 가운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클릭을 해서 우리가 지금 100mm 줬죠. 자, 150mm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크게 줘 보겠습니다. 자, 200mm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여기는 변경이 되었는데 자,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오히려 챔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값을 좀 작게 입력을 해 볼까요? 자, 160을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적용이 되었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150. 자, 150까지는 됩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특정 값을 입력했을 때 챔버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는 버그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챔버를 준다면은 챔버를 최대 한도로 줄 수 있는 길이가 정해져 있겠죠. 자, 반까지만 봐야 되니까 여기서 100mm, 200mm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200mm를 초과하면은 자, 여기서 올라오는 것과 겹치게 되죠. 즉 넘어서서 챔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도형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200mm까지는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죠. 근데 200보다 큰 값을 입력하면 초과하겠죠. 그러면 챔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자, 250mm.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200을 주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챔버를 주는 기준이 컨트롤 포인트마다 주게 됩니다. 즉,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곳에서 항상 얘가 꺾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있으면은 꺾어지는 부분이다. 그럼 거기서 챔버를 계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도 컨트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 선이 없더라도 컨트롤 포인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꺾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꺾어지봤자 200mm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즉, 남은 길이가 입력한 값보다 작으면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에 적용이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폴리라인 챔버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쿠벳.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뜻이 아마 구불구불하다라는 프랑스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이 아이콘에서 보듯이 이 기능은 아크를 연속해서 그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 포인트 찍고, 그리고 찍어서 돌리면은 이렇게 아크가 만들어지죠. 자, 계속해서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바깥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끝내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편집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우리 기본 툴에도 이것과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지우고 기본 툴로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3포인트 아크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똑같이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찍어서 돌리면은, 자, 이렇게 아크가 만들어지죠. 자, 엔드 포인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속 클릭을 해서 또 돌려주면 되겠죠. 자, 안으로 돌려도 되고 바깥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자, 이 색깔이 하늘색으로 나오는 거는 위에 있는 아크와 새로 그리는 아크가 정확하게 탄젠트로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찍어서 돌려줘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편집이 가능하죠. 일단 선택을 해서 아크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조절은 가능합니다. 자, 48개. 네, 많이 부드러워졌죠. 자, 여기도 48개.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해서, 자, 찍어서 이렇게 키우거나 약간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자, 너무 많이 조절하면은 이쪽에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되죠. 자,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뭐 편집이 가능하다 해도 여기 있는 기능과는 사실은 비교는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루비 쪽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큐빅 베지어 커버. 자, 큐빅 베지어 커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큐빅 베지어 커버와 옆에 있는 캔멀 스플라인,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F 스플라인. 자, 이 세 개는 잘 보시면은 아이콘 모양이 거의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리는 방법도 거의 같고, 그리고 결과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캔멀과 큐빅 베지어 커버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그 사이의 곡선 모양을 결정하는 보관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F 스플라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중간 부분이 다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캔멀부터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얘가 캔머리죠. 이번에는 큐빅으로 작업을 해보죠. 똑같은 자리 찍어야 되겠죠. 자, 얘가 큐빅이죠. 안쪽이 캔멀. 자, 그리고 얘도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스플라인. 자, 얘가 F 스플라인이죠.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은, 자, 스타트, 엔드 포인터,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곡선 모양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나머지 편집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큐빅 베지어 커브와 F 스플라인까지 같이 설명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폴리라인 디바이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워야 되겠죠. 자, 폴리라인 디바이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선을 우리가 설정한 길이만큼 잘라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작업하기 전에 아까처럼 보이게 할까요? 엔드 포인터를. 자, 그러면은 스타일에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몇 미리 단위로 자를 건지 옵션을 물어보죠. 자, 이 한 칸이 100mm니까 100mm만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직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그리고 작업을 끝내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얘는 지금 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 길이는 뭐 안 재봐도 다 100mm 맞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 10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입력한 길이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이 뭐 길거나 짧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력한 수치대로 균등하게 잘라준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디바이더 포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0도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를 한번 그려보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선택을 해서 자, 똑같이 100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좀 길이를 다르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익스플로드 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100mm죠. 다 100mm인데, 자, 여기 꺾어지면서, 자, 여기도 100mm가 됩니다. 100mm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또 100mm.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마지막은 길이가 다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100mm인데, 마지막은 길이가 짧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간은 다 균등하게 맞춰주고 끝부분만 길이를 조정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는 자, 요렇게 그렸죠.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길이를 똑같이 100mm씩 맞추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게 이렇게 그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폴리라인 디바이더는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독보온이죠. 자, 코너가 독보온이다. 독보온이 그거죠. 갯뼈 따기라는 뜻인데, 자,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자,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놓죠.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을 입력하라고 뜨죠. 자, 여기서 한 칸이 100mm니까 우리는 한 50mm 정도 줘볼까요? 자, 클릭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도 조정할 수 있고 당연히 편집도 가능하겠죠. 자, 세그먼트가 지금 24개인데 한 100개로 줘볼까요?
자, 이렇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당연히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 옆에 있는 T본, 얘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T자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겠죠. 역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반지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죠. 50mm 입력하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T자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세그먼트 조정과 편집이 또 가능하겠죠. 자, 이 기능은 뭐 꼭 T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우고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찍고 내려오면은 지금 위에 생겨 있죠. 그런데 쭉 내려오면은 위치가 바뀝니다. 자, 위치를 안 바꾸고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바뀌기 전에 적당한 위치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클릭을 해서. 자, 그럼 얘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내려와서 또 여기를 찍고 자, 또 바뀌었죠. 나는 이 모양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뀌기 전에 한번 찍어 줍니다. 자, 얘는 바뀌면 안 되니까 또 여기서 한번 찍어 주고 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현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적당한 위치에서 컨트롤 포인트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베지어 스플라인 루비의 기능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